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화학 원론 제2부 글로벌 경영 제6강 무역 경영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학습 목표는 기업의 국제화, 글로벌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한 이해, 진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순서는 제1절에서는 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2절에서는 국제 경영과 국제 기업, 그리고 3절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경영이란 개념, 그리고 경영 활동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1절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국제 경영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거나 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영 활동을 말해요. 자, 국경을 넘어서 2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행하는 경영 활동을 국제 경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경영 활동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본원적 경영 활동과 지원 활동 등의 보조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원료를 수송하거나 생산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거나 배급, 판매, 애프터 서비스 등등의 본원적 활동, 그리고 연구개발, 원료 구매, 인적 자원 관리, 기타 지원 활동 등등의 그 보조 활동을 우리는 경영 활동이라고 그래요. 기업은 이러한 그 경영 활동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은 이런 경영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기업은 이익 추구로 경영 활동을 일반적으로 하죠.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그 경영 활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1절. 기업의 글로벌화. 국제화와 글로벌화는 구분이 돼요. 자, 먼저 기업의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국제화. 기업의 국제화라는 것은 일국 또는 특정 국가에 본부를 둔 기업이에요. 어느 일국 혹은 특정 국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자, 일국 또는 특정 국가에 본부를 둔 기업이 어떻게? 대상 시장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를 대외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대외적으로. 일국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그 영업활동의 범위를 대외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을 기업의 국제화라고 해요. 이때 중요시 되는 것은 이익기의 파악과 이익 잠재력의 증대와 관련한 기업활동의 대외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기업의 글로벌화란,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화란, 기업의 국제화가 더욱 진행되어서 기업의 국적이 특정 국가에 속한다는 인식이 없어요. 이와 같이 기업의 국제화는 달라요. 그런 인식이 없고요. 각국 시장을 분리된 개별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된 시장으로 보지 않아요. 분리된 시장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시장으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된 시장으로 각국을 분리된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보고 기업 활동을 최적 입지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기업의 글로벌화라고 합니다. 1. 기업 글로벌화의 개념. 기업 활동이 세계의 여러 나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 세계의 여러 나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기업의 글로벌화라고 하는데,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점차적으로 세계화 되는 그런 과정을 기업의 글로벌화라고 하고요. 기업은 글로벌화를 통해서 시장을 다변화하고요. 제품을 다양화하고 기업 활동을 다각화해가는 방향으로 경영 활동을 확장해 가면서 기업이 글로벌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처음에는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그 이후에 뭐 세탁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핸드폰 등등을 만드는 제품을 다양화해 가면서 그리고 시장을 세계화, 즉 부가가치 창출을 세계화하게 되죠.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소형 라디오였어요. 그 다음에 TV, 뭐 비디오, 디지털 카메라 등등에서 기업 활동을 다각화해 갑니다. 이와 같이. 기업은 글로벌화를 통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원과 능력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현지 시장에 대한 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의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기업의 글로벌화 동기예요. 기업의 글로벌화 동기. 첫 번째가 방어적 동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글로벌화하는 경우 우선 관세, 비관세 장벽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해외의 현지 생산을 강요받는 경우 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을 해요. 그런데 현지 생산을 강요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아예 그냥 글로벌화 해버리는 거죠. 혹은 대리인 등과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글로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방어적 동기죠. 이거는 능동적인 공격적인 동기가 아니라 방어적 동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적 동기예요. 기업 글로벌화의 공격적 동기. 자본이나 설비, 인적 자원,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자원 및 시장에 관한 기회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외국의 신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업이 글로벌화해 나가는 거죠. 이어서 3.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 경제나 기업 경영에서 국경 없는 보더레스 혹은 국경을 초월한 트랜스내셔널 국경 없는 혹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세계가 실현되고 있어요.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 글로벌화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국내 지향 단계. 대부분의 기업들은 처음에 기업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설립을 하면은 보통 시장을 국내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 지향 단계 처음에는 자 국내 시장을 목표로 해서 생산을 하고요. 국내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 위주의 그 성장 전략이죠. 성장 전략. 국내 시장 목표로 생산하고 판매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이러한 성장 전략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기업. 국내 지향 단계죠. 하지만 이제 기업이 규모가 확대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그리고 국내의 그 수요가 침체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시장을 찾게 되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하던 것을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게 돼요. 수출.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요 수출 지향 단계예요. 수출 지향 단계. 수출 지향 단계.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국내 지향에서 더 성장해서 수출 지향 단계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가 현지 지향 단계예요. 자, 현지 지향 단계. 자, 세계의 시장 수요의 그 상대적인 감퇴. 상대적으로 세계의 시장의 그 수요가 떨어져요. 그리고 선진 제국에서는 이 보호무역 장벽, 이런 보호무역 장벽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그 무역 장벽에 대응하여 판매뿐만이 아니라 생산 거점까지 해외에 이전하는 이 국제 단계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바로 현지 지향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면은 현지로 생산 거점을 옮기느냐라는 얘기죠. 자, 수입국 정부의 관세가 높으니까 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해요. 근데 관세가 높으면은 수출하기 힘들어지죠. 혹은 비관세 장벽 때문에 수출하기 힘들어지죠. 이런 것들. 혹은 국내 문제죠. 임금이 인상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은 생산을 자, 관세이란 그 장벽도 해결하고 그리고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비싸니까 생산을 갖다가 해외에서 개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단계. 이게 바로 이러한 기업이 현지 지향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단계가 세계 지향 단계입니다. 세계 지향. 현지 지향에서 이제 세계 지향으로 상승해요. 세계 경제 체제가 공고하게 확립이 돼요. 세계 경제 체제가 공고하게 확립이 되고요. 관세 장벽 등의 국경선이 사라져요. 이제 이러한 그 관세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거나 낮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의 그 운송망의 발달로 인해서 운송비의 그 비중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경쟁기업의 도전이 격심하게 나타날 때. 자, 경쟁도 심해요. 하지만 관세는 낮아졌고, 그리고 세계의 운송망의 발달로 운송비 비중이 낮아진 경우, 이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최적 입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최적 입지에서 생산을 해요. 최적 입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최적 입지에서. 이 나라가 어디일진 몰라요. 소속이 없는 거죠. 어디일진 몰라요. 하지만 최적 입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이죠.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즉 흡수하는 다변화된 생산과 판매 체계를 갖추는 다국적 단계의 기업. 이 단계가 바로 세계 지향 단계예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다가 해외에서 경험을 합니다.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이라든가 혹은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갑니다. 자, 투자 대상국도 확대해 가고요. 1국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투자 대상국이나 투자 규모도 확대를 해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생산을 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단계가 바로 세계 지향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단계는
그냥 국내 기업이에요. 국내 기업.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자,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죠. 뭐 경쟁의 심화라든가 비용의 상승이라든가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생산하기 어려워지죠. 그리고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피해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죠. 수출. 예, 수출을 하게 되죠. 수출 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하게 돼요. 해외 지향 기업으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이제 어디로? 해외에 판매하는 단계. 국내 생산, 국내 판매가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도 판매하고 해외도 판매하는 수출 기업으로 자, 국내 시장의 한계 극복이에요. 국내의 시장의 비용 상승이라든가 국내의 수요 감소라든가 혹은 국내에서의 경쟁 격화로 인해서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해서는 비용 면에서 타산이 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 수출로 눈을 돌리게 되죠. 이게 바로 수출 기업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자, 수출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 규제라던가 수입 규제, 뭐 수입 규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관세를 부과하거나 높은 관세죠. 높은 관세. 혹은 뭐 비관세 장벽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인증 제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복잡하게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중국의 화장품을 많이 수출을 해왔는데 사드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수출도 하고 했어요. 중국이 이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인증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걸려요. 새로운 화장품을 갖다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입 규제라든가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라든가 관세로 인해서 수출하기 힘들어지죠. 수출하는 가격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까 경쟁력을 상실을 하게 되니까 이런 그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혹은 뭐 여러 가지 인증제도 등등의 이런 수입 규제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해서 아예 그냥 현지에 진출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 3단계가 현지 지향 기업으로 다국적 기업이죠. 이제 현지에서 생산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계 지향 기업입니다. 이제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한두 개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최적 입지를 선택해서 생산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영 활동을 하는 단계가 뭐래요? 세계 지향 기업이죠. 여하튼 세계 지향 기업으로 글로벌화 하는 그 이유는 세계적인 경쟁 격화예요. 경쟁 격화. 그리고 운송수단의 발달로 더 이상 그 경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그 운송비의 그 비중이 낮아지고 그리고 관세가 낮아지고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성장하기 위해서 글로벌화해 가는 거예요. 삼성을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삼성 같은 경우 보세요. 완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냥. 단순히 현지 지향 기업이 아니라 최적의 입지에서 지금 생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던가 여러 가지 등등에서 최적 입지에서 생산을 해서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죠. 이 단계가 바로 세계 지향 기업, 세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 기업은 여기서부터죠. 수출 기업부터 이제 국제 기업에 해당해요. 이걸 국제화의 정도고요. 국제화가 점점 위로 갈수록 심화되죠. 자, 글로벌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제2절 국제 경영과 국제 기업입니다. 제2절 국제 경영과 국제 기업.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만 경영 활동을 하는 순수한 국내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외국 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거나 경쟁할 수도 있죠. 외국 기업과. 적어도 국제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의 그 사업활동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국내 기업에서 수출 기업으로 국내 지향, 수출 지향, 그 다음에 현지 지향, 그 다음에 세계 지향이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죠. 수출 기업,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이와 같이 기업은 일반적으로 성장을 해 가요. 자, 우선 그러면 수출 기업 첫 번째 수출 기업은 익스포팅 컴퍼니 수출을 하는 기업이죠. 익스포팅 컴퍼니 수출 기업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본국에서 생산을 하죠. 자, 본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본국에서 생산을 해서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거죠. 해외 판매하는 가장 초보적 단계의 국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수출 기업이에요. 뭐 간단하죠. 자, 다국적 기업은 뭐 영어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 혹은 트랜스내셔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서 표시를 하는데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하고 초국 국가를 넘어서서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이니까 초국적이라고도 해요. 2개국 이상에서 국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고요. 본사가 전 세계에 산재한 현지 기업들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본사가 세계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직접 통과를 해요. 관리를 하죠. 관리. 직접 관리하면서 전체 이게 본사입니다. 본사. 전체 기업 측면에서 세계적인 이익 극대화를 도모를 하는 기업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두죠. 자회사를 둡니다. 여러 나라에 이 자회사를 두고요. 본사의 전략에 따라서 이러한 그 자회사는 이 본사의 전략에 따라서 계획, 조직, 통제되는 본사와 자회사들의 총체가 바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 보시면은 요거는 분절돼 있어요. 분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들이 본사의 전략에 따라 계획, 조직, 통제되는 본사와 자회사들의 총체가 바로 다국적 기업이에요.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의 개념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본사에 의해서 관리돼요. 자회사는 본사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요. 관리가. 자, 이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글로벌 기업인데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기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이 모든 산업에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 즉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돼요. 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경제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 현지화를 추구하던 기업이나 자,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현지화를 추구하던 기업이나 혹은 국제화를 수행하던 기업이나 모두 이 글로벌 기업, 글로벌 컴퍼니를 향해서 그들의 전략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세계의 경영 환경이 이와 같이 바뀌면서 자, 다국적 기업 활동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전개해 나가다 보면 세계 시장 전체를 하나의 원자재 조달원, 연구 개발, 자금 조달, 제품 생산, 판매 등등 경영상의 모든 활동을 지구상의 최적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소위 무국적 기업, 즉 글로벌 기업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돼요.
자, 글로벌 기업은 해외 거점이 각각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고요. 해외 거점이 각각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어요. 본사의 단순한 컨트롤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사와 해외 거점, 각 해외 거점 간의 연결 관계가 쌍방향으로 더욱 긴밀해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결국 기업 활동 전체에서 규모의 경제를 획득하고자 하게 되고요. 현지화된 거점별 사업의 공유 및 통합을 통해서 세계 산업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글로벌 기업. 자,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이 다국적 기업과는 달라요. 다국적 기업에서는 우리가 자, 각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본사에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전략에 따라서 요 현지 자기업이 계획하고 뭐요? 조직 통제됩니다. 그래서 본사와 자회사들의 총체입니다. 본사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모든 것들이. 이게.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좀 다릅니다. 자, 글로벌 기업은 그 해외 거점이 어떤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리고 본사와 해외 거점, 그리고 각 해외 거점 간의 연결 관계가 쌍방향으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활동 전체에서 규모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회사와 본사, 자회사 간의 모든 것이 신경망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가 존재하고 자회사가 존재하지만 그냥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세계에서 지구 위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거대한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기업을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요. 현지화된 거점별 사업의 그 공유 및 통합을 통해서 최대의 그 성과, 극대화 산업의 그 산업의 성과의 그 극대화를 추구를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보세요. 자, 다국적 기업은 본사에 의해서 모든 게 컨트롤 됐는데 생산부터 계획부터 생산까지 이와 같이 컨트롤 됐어요. 모든 게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 컨트롤이 됩니다. 이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공고하지 않아요. 본사에 의해서 운영돼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본사와 해외 거점, 이 해외 거점, 하나의 해외 거점 간의 연결 관계가 쌍방향으로,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쌍방향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이 기업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형태의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기업이에요. 자, 현지화된 거점별 사업의 경우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화된 거점별 사업의 공유를 하게 돼요. 거점이란 그 전체 본사와 해외 기업 사이에 거점별 사업의 공유나 통합을 통해서 세계의 그 산업 성과를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단계가 바로 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기업으로서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서 국제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글로벌 기업의 이점인데